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66번째 시간입니다. 해. 네, 오늘은 바다, sea라는 뜻의 해 글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 줄 때 영어로는 north, south, east, west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어는 동 먼저 시작합니다. east 먼저 시작해서 동, 서, 남, 북 하고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자, 여러분 한국은 페닌슐라 반도예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 동해, 한국의 서쪽에 있는 바다, 서해, 그리고 한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 해서 남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디터리언하고 이렇게 지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중해, 자 여러분 땅이죠. 땅, 중은 가운데예요.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땅이 있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네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해산물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해산물입니다. 자, 그래서 해산물은 자, 바다에서 나다, produce 하는 물건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seafood라고 하지요. 그래서 해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산물이 그 섬의 특산물이다. 네, 섬이니까 당연히 해산물이 많이 있겠죠. 해산물 요리 좀 먹어봐요. 네, 선생님도 해산물 요리, 해물찌개,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식당은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다. 네, 이 식당은 씨푸드, 해산물이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조류, 해조류 할 때 조는 수초, 바다에서 나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레스라는 뜻이고 류는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역, 네, seaweed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김, 네, 라바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미역, 김, 그리고 우리 양념할 때 쓰는 다시마,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해조류를 많이 먹습니다. 해조류는 풍부한 미네랄의 원천이다. 네, 미네랄. 자, 미네랄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양의 해조류가 해변을 덮고 있습니다. 네, 해조류가 많이 밀려와서 해변을 다 덮어버렸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의 해조류, 한국뿐만 아니라 네, 해조류, seaweed, 네, 이런 것들이 슈퍼푸드라는 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몸에 굉장히 좋고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네, 슈퍼푸드라고 불리웁니다. 해양, 해양 할 때 해는 바다고 양은 대양, 아주 더 큰 바다, 오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양에 대해서 배울 텐데, 네, 바다와 대양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바다, 뭐, 퍼시픽, 애틀란틱, 인디안 오션처럼 아주 큰 바다를 우리가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 식물, 해양 생물, 네, 바다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머린 라이프, 생물들이 많이 살죠. 해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양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네, resources of ocean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온화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의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네, 여러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해양,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후라는 뜻으로 maritime clim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 근처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날씨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해양성 기후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해, 항해할 때 항은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다에 항해하다, 바다에서 배로 이렇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면 voyage, sailing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항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항해라고 이렇게 비유, figurative expression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이타닉 호는 처녀 항해에서 침몰했다. 네, 타이타닉은 처녀는 virgin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타이타닉 호도 배를 만들고 처음 이렇게 바다에 나갔어요. 그런 것을 처녀 항해라고 합니다. 처음 바다에 나갔는데, sank, 침몰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삶을 발견해 나가는 항해로 보았다. 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모험이 잘 진행된다면 그는 전문적인 항해사가 될 수 있다. 항해사, 변호사, 검사, 이렇게 요리사하고 사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 sailor라는 뜻이 되겠죠? 그는 항해술을 가르쳤었다. 네, 항해술,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스킬, 테크닉. 그러니까 그는 그 세일링 테크닉을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해외, 해외 할 때 해는 바다고 외는 밖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미국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서양 퍼시픽 오션이 있죠. 그러면 바다 밖에라는 말은 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다 밖의 나라니까 다른 나라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foreign country, overseas라는 말을 해외라고 말합니다. 그는 해외에 여러 번 가봤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 많이 가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1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했다. 자,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마음이 들떴다. 자, 그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여행을 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행을 해외여행이라고 부릅니다. 해안, 해안 할 때 안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언덕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이든 비치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도로의 바다 쪽,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바다예요. 그러면 보통 바닷가에 길이 이렇게 있지요. 이런 것을
해안 도로라고 합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난 도로라는 뜻이에요. 난파선 잔해들이 해안으로 쓸려왔다. 네, 잔해라는 것은 찌꺼기들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서진 그 조각들이 이렇게 해안가로 이렇게 몰려왔다. 그런 뜻이고, 우리는 해안을 따라 카누를 타고 다녔다. 네, 여기 바다면 네, 이렇게 카누를 타고 배를 타고 네,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해안가로 네, 이렇게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해변, 네, 해안하고 조금 비슷한 뜻이죠. 자, 그런데 해안 할 때 안은 뭐 이렇게 비치도 있고 그냥 바위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은 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이런 모래사장, 샌드비치를 보통 해변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양동이와 삽을 들고 해변으로 갔다. 네, 아이들이 네, 이렇게 놀려고 모래를 가지고 놀려고 해변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모두 무리를 지어 해변까지 걸어갔다. 비치까지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순백색 모래가 깔린 해변. 네, 백색 하면 하얀색이죠. 네, 하얀색 모래가 있는 해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해변가, 네, 해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가는 엣지라는 뜻이에요. 해변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해변가에서 놀았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해협, 해협할 때 협은 작은 골짜기, valle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육지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long 길고 narrow stretch of ocean이에요. between two pieces of land. 자 여기 한국이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어요. 자 이 두 land 육지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다에서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해협, 좁은 바다를 대한해협 이렇게 부르고 또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에도 잉글리시 채널이 있죠. 네, 영국 해협 이렇게 부릅니다. 연락선이 좁은 해변을 건너 그 섬까지 다닌다. 네, 이 그 좁은 이렇게 육지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네,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수영을 해서 영국 해협을 건너 얼마나 걸릴까요? 영국 해협을 수영을 해서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네, 영국 해협을 건너다, 수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수욕장. 자, 여러분, 해수욕장.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 바다, 수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욕은 목욕하다, bath. 우리가 목욕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은 당연히 장소, place죠. 자,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목욕하는 곳 하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파라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네, 퍼실리티가 있는 그러한 곳. 네, 이런 곳에서는 수영은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는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동해 해수욕장은 내일 개장된다. 네, 동해, 동쪽 바다에 있는 해수욕장, 비치는 내일 개장, 내일 오픈한다, 내일 연다라는 뜻입니다.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네, 피서객은 더위를 피해서 온 사람들, 너무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인산인해,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측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어 퇴치 장치를 설치하였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 상어, 샤크죠. 이게 올까봐 prevent something facility 이렇게 이야기하죠. device.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설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저, 자, 저는 밑바닥, bottom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바닥이란 뜻이겠죠. 네,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바닥, 해저. 또 여기도 바다의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네, 산호초가 있습니다. 자, 바다의 바닥을 우리가 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는 해저로 가라앉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저 케이블, 네, 바닷속에 우리가 케이블을 요즘에 많이 심죠. 네, 케이블 하기도 하고 바닷속 지진, 그래서 earthquake, 그래서 해저 지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잠수함, 네, 서브머린을 타고 해저, 바다 밑을 여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일, 자, 해일 할 때 일은 넘치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끓이면 나중에 이게 끓이면 물이 막 이렇게 넘쳐나지요. 이렇게 넘쳐나는 거.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이 넘쳐나지요. 네, 그런 것을 넘치다,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쓰나미를 한국말로는 해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바다에 지진이 나서 이렇게 바닷물이 육지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해일, 쓰나미라고 합니다.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곳은 폐허가 되었다. 네, 바닷물이 이렇게 넘쳤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폐허, ruins가 되겠죠? 그 해일은 모든 사람을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했다. 네, 그 해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녀는 지진과 해일 피해자들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네,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해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오지요. 그래서 그 victims, 피해자들에게 안 됐다. 참 어떻게 해요 하고 동정심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적, 해적할 때 적은 강도, 도둑,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robb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irate, 네, 해적.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캐리비안의 해적, 네, 5편을 찍고 있다.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해적들이 자주 출몰한다. 출몰한다라는 말은 자주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해적이 있지요. 자, 해적의 보물상자. 네, 해적들이 막 이렇게 보물을 훔쳐서 넣은 상자, 네, 박스라고 얘기도 하고 체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에서 해적선을 감시하며 필요할 경우 정지시켜 붙잡기도 한다. 네, 청해부대는 한국의 군인 부대입니다. 네, 청해부대, Korean Military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덴, 네, 아프리카에 있고 해적선 하면 해적의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밀리터리가 아덴만에 가서 해적선을 붙잡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해군, 네, 해군 할 때 군은 군대, 밀리터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비가 되겠죠. 바다의 군대, 바다의 군사, 네이비입니다. 해군이 오늘 새 군함을 진수시킨다. 네, 군함, 네, 군대의 배라는 뜻으로 warship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수하다라는 말은 런치, 띄우다,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국군의 날, 네, 한국에는 국군의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군에는 육군, 네, 그냥 아미, 해병대, 네, 해병대 할 때 해도 바다라는 뜻입니다. 네, Marines 해서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그런 군대입니다. 해군, 네, Navy라고 있죠. 공군, Air For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
네, 해발 할 때 발은 뽑다,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얼마나 높아요? 하고 이렇게 elevation, altitude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육지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바다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라고 이렇게 해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해발 2000m 높이에 있다. 와, 굉장히 높은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해발 2000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은 해발 3000m이다. 네, 산이 높이가 3000m예요. 바다에서, 바다 높이에서. 와, 굉장히 높습니다. 비행기는 현재 해발 6000m 상공을 날고 있다. 네,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6000m예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인산, 인해. 자, 여러분, 인산, 인해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인은 한국인, 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은 mountain, 그리고 해는 바다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산하고 바다처럼 보여요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산을 만들었고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인산인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경기장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네, 이런 것을 인산인해라고 말합니다. 해변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어. 네,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비치, 해변으로 나왔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산인해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항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네, 선생님 생각에 만약에 BTS가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그 공항에 BTS 팬들이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네, overcrowded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은 붉은 악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네, 여기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2002년이죠.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팀을 응원하는 그 응원팀, 팬들의 이름이 레드 데블스, 붉은 악마였어요. 그때 매일 시티홀 스퀘어,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같이 응원을 했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전벽해. 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은 뽕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로 네, 이 열매 멀베리를 하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렇게 밭, field, 그러니까 뽕나무가 많이 있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뽕나무 밭, 육지가 푸른 블루 sea 이렇게 바다로 변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옛날에는 네, 이렇게 산이 있었고 네, 이렇게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되고 네, 바다는 다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세상이 엄청 많이 변한 거지요. 네, 그런 것을 상전벽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잠실 아시나요? 한국의 잠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롯데월드가 잠실에 있습니다. 잠실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잠실이 시골이었어요. 그곳에 이 뽕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 밭이 지금은 롯데월드 굉장히 높은 건물들 굉장히 많이 발달한 하이 빌딩 네, 그런 높은 빌딩들이 많지요. 굉장히 많이 변한 거지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아이고 상전 벽해네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전벽해와 같다. 와, 진짜 많이 변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고향에서 네, 수도로, 서울로, 여러분 나라의 수도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한 10년 후에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상전벽해와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 이래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공공정책, public policy인데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네, 그 전에 장애인, disabled person, 장애인을 향한 어떤 공공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렉션, 선거 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할 때 상전벽해와 같이 변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해진미. 자, 여러분, 산해진미. 산은 mountain, 해는 바다예요. 산과 바다의 진귀하고 rare and precious and 맛, taste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산과 바다면 뭐 먹을 게 다 있는 거죠. 네, 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아이고 맛있는 건 다 있네요. 자, 이래서 산과 바다에서 나온 모든 재료로 만든 음식. 그래서 all kinds of delicacies, taste cuisine of every kin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식당. 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을 게 너무 많지요. 뭐 해산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린 많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산해진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어우, 진짜 맛있겠는데요. 나는 산해진미로 대접받았다. 이런 말은 대접을 받다. I'm treated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과 바다에 맛있는 것들이니까 아주 맛있는 많은 음식들로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음식 애호가는 산해진미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네, 거기에 맛있는 거 먹는데 돈을 당연히 많이 쓰겠죠? 네, 그래서 산해진미 온갖 종류의 많은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다라는 뜻의 해 글자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단어가 조금 많았지만,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